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위쪽의 어떤 의향을 충분히 알고 집중하는 수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수사가 있을 거고, 또는 내사 단계에서 이미 위에 검찰총장이랄지 검사장이랄지 당장 네. 자신이 맡고 있는 부장검사랄지 뭐 이런 사람들의 우중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내사 단계라는 거는 이제 기소 전이기 때문에 네. 기소를 할 사건인가 아니면 입건 전이죠. 예, 이건 캐비넷 안에 그냥 넣어버릴 것인가. 네, 네. 예, 캐비넷 안에 넣었다가 대충 한번 쓱 봤다가 어떤 거는 어떤 식으로 아이템이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말래니까 일단은 넣어둬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거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른바 조국 사태,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굉장히 별건의 수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도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거를 대선 자금으로 활용하네, 중앙일보가 그런 엉뚱한 보도를 해서 네, 네. 오보를 하고, 김경률 씨도 뭐 이상한 억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입시 사정방해 뭐 이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예.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당대표도 핵심은 대장동이었잖아요.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뭐 그랬다가 나중에 최근까지도 무슨 427억 저수지 이야기 나왔다가 전부 다 쏙 들어가고, 각종 무슨 뭐 백현동이네,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네, 허위사실 유포네, 위증이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동이라는 큰 사건보다도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마이너한 사건으로 가는데, 그걸 또 굉장히 또 부풀려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책에도 말씀하셨지만 쿠데타와 조선일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언론이 엄청나게 큰 사건처럼 또 부각을 해줘요. 네. 검언 유착. 예. 그런데 비슷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한동훈 딸의 경우랄지, 제가 굉장히 좀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랄지, 이런 거는 또 상당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전혀 뭐 어떤 이게 무슨 견줘볼 가치도 없을 만큼 너무 차이가 나는 보도, 너무 차이가 나는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법이나 원칙이나 상식에 맞는 어떤 양심에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이 사건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제 그 제목이 이제 정치 본색인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올곧고 이제 강하신 우리 진행자님의 예. 말씀이신데요. 예. 일단 저는 뭐 그 지금 등장한 이제 무슨 지금 야당 대표 예. 뭐 이런 또 그런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 중립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정해야 되죠. 사심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적어도 검찰총장은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우지 말고, 사건이 완결돼서 기밀성이 사라졌다면 지우지 말고 공개해야 되죠. 나의 수사의 과정과 결과들이 재판이 종결되거나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국민의 감시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사, 어떤 사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캐비넷에 묵어두는 거, 이거는 사실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그냥 압니다. 피의자와 사건을 보면 일선의 검사들은 압니다. 예. 그렇겠죠. 네, 압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사건도 그렇고요.
또 원전 사건, 이제 대전지검으로 내려간 사건, 예. 또 그 유시민 이사장 서부지검에서 뭐 누구죠? 그 현재 이제 다 그 처리한 검사가 누군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죠. 누구한테 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검장이 누구고 그 부장이 누구고 차장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다도 그다음에 지금 이정석 검사한테 지금 또 김학의 동영상 사건이 갔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탄핵 소추 의결된 사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그때 한동훈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녹취록으로 보도가 됐죠. 근데 뭐 정확한 워딩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뭐 이거 보고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의 뭐 기억에 따라서 하는 거죠. 뭐라도 하나 걸리면 되지. 그리고 범정에 뭐 암흑의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범정에 연결해 줄 수 있어. 이거는 정식 루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이 말들은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럼 범정에 연결해서 검사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구체적인 이제 검사들의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가 사건을 만드는 거, 스스로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습니다. 예. 아주 과거에는 무슨 고소고발이는 피해자 오면 고발장 쓰라. 고소장 쓰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했다고 제가 과거에는 이제 그런 행태로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범죄의 단서, 그러니까 인지라든가 고소 고발이라든가 언론 보도 등이 다 이제 되지만 구체로는 이제 고소 고발인데요. 그러면 이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보낼 수 있는 부서가 일단은 대검 그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갔죠. 범정에서 사건을 보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금 남부지검에도 아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제 뭐 주전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을 땐 김유철 검사장이 있나요? 예. 확실치는 않은데 그쪽으로 이제 이 사건을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사건이 있는 거죠. 채널A 사건은 이철이었나요? 무슨 인명 다 공개된 거니까요. 그 과정에 현재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추가적인 관련 사건으로 더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사건이 이런 정보를 하면 그 대검을 통해서 인지를 통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이 고발사주 사건도 만약에 이제 그 정당에서 그 뜻한 바대로 대검으로 공공수사부장으로 왔다. 그러면 곧바로 검찰총장한테 이제 직보가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내? 그럼 누구한테 보낼까지 염두에 두고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아마 흔히 그랬듯이 무슨 사건, 수사 착수 이런 게 보도가 바로 당장 났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고 뭐 저도 실제 뭐 그 감찰 개시 보고를 채널A 사건을 보고를 했는데 저하고 총장과 이제 감찰 뭐 3과장 정도만 알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조선일보에 보도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경위도 제가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일보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보도돼서 그게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검찰 구성은 모두 이거는 부당하다는 점을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가 착수됐다 이런 보도가 바로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선거에 바로 영향을 비치는 거죠. 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속하게 보도되고 바로 신속성,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또 수사가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형태가 거의 명확 불보듯 환하게 보이는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손준성 검사가 받은 그 파일에 아예 조선일보 기사도 첨부 파일로 돼 있었잖아요. 조선일보 그거는 4월 3일 조선일보 아침 기사 내용도 첨부 파일로 해서 아주 뭐 기밀한 거죠. 법원 판결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 법원 판결을 찾은 사람은 범정에 있었던 그 검사들이 찾은 것 같고. 이몽숙 검사, 성상욱 검사가 있죠. 그렇죠. 검사들은 이렇게 어떤 과제가 주면 밤새우더라도 집중적으로 해냅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채널A 사건 3월 31일, 4월 2일 날 제가 총장실에서 검찰총장실에서 그 제보자 X 소환하고 필요하면 한동훈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고 안 되면 이제 수사로 전환해서 대검 감찰부는 이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겠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 날 그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가령 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들은 그게
원래 본인들의 사명이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검사 선서 보면 다 나와 있죠. 인권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대의를 위해서 약간 좀 절차적으로 장난을 쳤다. 이런 거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한 표현이긴 하시네요. 네.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한동훈과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들의 보복을 위해서 보복? 정치적인 보복, 어떤 당시에 대립해 있던 어떤 언론사, MBC에 맛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 거기에 대한 이 공격은 보호도 되고요. 공격.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죠. 공격을 위해서 제가 보복이라고 했으면 공격 내지 반격.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본래 사건들을 이제 그 수사에 동력을 잃게 하거나 미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아주 저는 반복되는 그러한 수법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거죠. 기획하는 거죠. 사적 공격을 위해서, 사적 반격을 위해서 공적 조직이 다 동원된 사건 아닙니까? 그 목적은 하나 중요한 걸 놓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역대 검찰총장과 다르게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게다가 정권을 잡았네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 목적들이 되는 거죠. 전자 이런 이제 개인 사적인 것들을 이거죠. 그 자신의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반박을 통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위기를 돌파해서 이제 대권 정권을 잡아가는 제가 국회에서 취임식 전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확한 워딩도 역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대권을 실은 검찰의 이익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그 똑똑한 똑똑하다는 그 개념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 야심 있는 부하 검사들과 함께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한 행위들이다, 일련의 행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